번부터 하라는 건 이거죠. A, B, C, D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지나면 꺼져 있는 전등은 켜지고 켜져 있는 전등은 꺼지게 되어 있는데 다 꺼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 군데가 다 켜지면 게임이 끝날 건데 여섯 번째 공을 넣어서 게임이 끝났대요. 그러면 누군가는 세 번 통과했다는 거고 나머지는 한 번씩 통과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그 확률을 구하세요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 켜지는 경우 중에 제일 빨리 켜지는 건 네 번째 만에 켜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A, B, C, D 순서대로는 아니어도 되지만 한 번씩이 딱 나오면 네 번째 만에 끝날 거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여섯 번째 처음으로 게임이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네 개 중에 하나는 세 번 통과할 거고 나머지는 한 번씩 통과하겠죠. 근데 그 중에 안 되는 걸 빼야죠. 안 되는 게 누구였다고? 처음에 한 번씩 쭈루루루 켜지는 거. 그래서 그걸 빼시면 되겠죠. 별로? 다시? 그냥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A가 세 번 네 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 가지고 요게 세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A가 만약에 세 번 나오는 경우라고 치면 A 세 개랑 B, C, D를 배열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안 되는 게 누구였다고? A 두 개가 맨 뒤에 나오는 거. A, B, C, D 그 다음에 A, A 나오는 거. 이건 안 되는 거라고. A, B, C, D가 나오고 A, A면 네 번째 만에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이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는데 6팩, 다음 3팩. 이 중에 안 되는 거 누구라고? A, B, C, D가 나열이 되고 그 뒤에 A, A가 되는 거. 이건 경우 몇 개? 4팩. 여기서 이거 빼면 되네요. 여기다 이제 사실을 해야죠. 누가 네 번 나올지는 해야죠. 지금 그 네 개 중에 하나 고르기를 A를 만약에 고른 경우라고 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니까. 아, 확률 구하세요구나. 그래서 확률은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일 거고 분모에 들어가는 건 뭐 4분의 1에 6제곱 이렇게 했겠네요. 그죠? A, B, C, D 중에 하나니까. 분모는 4의 6제곱 분의 이거. 오케이? 이거 빼실 때 그래서 이거 그냥 아니에요. 140번. 1, 2, 3에 하나씩 적혀있는 공 3개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씩 꺼내서 수를 확인하고 넣을 건데 5번 반복해서 확인한 5개 수의 곱이 6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2나 3이 적어도 한 번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럼 뭐 적어도 한 번이니까 여사건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 2가 안 나오는 경우, 3이 안 나오는 경우, 2랑 3이 둘 다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죠. 2나 3이 적어도 한 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2가 안 나오는 경우는 3분의 2의 5제곱이겠죠. 네. 왜냐하면 똑같은 숫자들이 여러 번 나올 텐데 2랑 3을 미리 하나씩 뽑아서 2를 먼저 뽑고 3을 뽑았다고 치면 이 뒤에 누가 나오느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뒤에서 예를 들어서 2, 1, 1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이거 그냥 5개 뽑아서 생각하는 건데 똑같은 조합으로 아니 1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랑 3을 어디다 배열해야 되느냐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랑 3을 먼저 뽑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먼저 뽑아서 어디다 몇 번째로 나온 거라고 해야 될지도 생각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고 예를 들어서 진짜 운 좋게 2 한 번, 3 한 번, 1이 3번 나오는 경우라고 치면
그 경우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만약 2랑 3을 미리 하나씩 적어두니까 미리 하나씩 뽑는다고 생각해보면 2랑 3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2랑 3이 한 번만씩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5 곱하기 4로 끝나거든요. 근데 2랑 3이 한 번씩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는 복잡해지는 거야. 2랑 3이 몇 번 나왔느냐고 분류를 해야 돼요. 2가 2번 나오고 3이 한 번 나오고 그래서 1이 2번 나오는 경우라고 치면 이거 배열을 해야 된다고. 2가 3번 나오고 3이 한 번 나오고 1이 한 번 나오는 것도 따로 해야 되고요. 4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경우 배열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다 따로 해서 구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리 뽑으시면 안 돼요. 미리 뽑으면 안 된다고. 불편해요. 오케이? 네. 이게 그냥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런 표현은 없지만 실제로는 1, 2, 3이라는 숫자를 배열하는 걸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분모에 3에 5제곱 때려 넣을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겠다는 건 순서도 고려할 거야 라는 소리예요. 다 곱하기로 연결돼 있잖아요. 곱의 법칙이라는 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순서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다 곱해서 6의 배수라는 건 2하고 3의 위치까지 다 내가 고려를 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2가 없는 거 찾아서 빼고 3이 없는 거 찾아서 빼고 그러다 보면 2, 3이 둘 다 없는 건 2번 뺄 거니까 그걸 그냥 한 번 더 하면 된다고요. 그럼 알아서 2나 3이 한 번씩은 들어가 있겠죠. 음흠. 143번. 이것도 그냥 귀찮았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3명씩 탑승한 2대의 자동차 A, B가 어느 휴게소에서 만났고요. 6명은 연료 절약을 위해서 좌석수가 뭐라고? A는 어쩌고? B에 다 탈 건데. 자동차 B의 운전자는 자리를 바꾸지 않고 5명은 임의로 앉을 건데 처음부터 B에 앉아있던 2명이 모두 처음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앉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입니다. 그러면 A에 있던 3명이 B에 와서 앉는 건 고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확률이잖아. 남는 자리에 그냥 알아서 앉겠지. 그죠? 확률로 따지면 A에 있던 3명이 B에 있던 빈자리에 와서 앉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1이니까. 그죠? 그럼 결국 B에 타고 있던 3명 중에 운전하는 사람은 계속 운전하기로 했으니까 운전하지 않았던 2명이 원래 앉았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앉을 확률을 구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냥. 그죠? 그럼 6인승짜리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운전석. 핸들이 이렇게 있고요. 2개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자리를 지정할 필요도 없잖아. 에이씨. 뭐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앉아있기로 했거든? 그러면 소문자 A와 소문자 B가 원래 B라는 여기 타고 있었다고 보면 얘네 둘 다 원래 지 자리 말고 딴 데 앉으면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경우를 좀 나눠야죠. 어떻게 나눌 거냐면 얘가 원래 앉아있던 자리에 얘가 가서 앉는 경우랑 아무도 앉아있던 자리에 얘가 가서 앉는 경우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그림 좀 이미지를 해볼까요? 얘는 운전하는 애고요. A랑 B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봐. 그러면 운전하던 애는 계속해서 운전할 거니까 됐고요. 이렇게 그림을 지저분하게 그리고 있지? A가 먼저 앉을 곳을 정할 건데 A가 여기에 앉을 때랑 여기에 앉을 때는 B가 앉는 경우 수가 달라진다고요. 그쵸? 그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A가 B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다고 보면 B는 어차피 지 자리에 A가 앉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리 4군데 아무 데나 앉으면 돼요. 하나, 둘, 셋, 4군데. A가
지가 앉았던 데 안 앉을 거고 B가 앉았던 데도 아닌데 앉을 거야. 하나, 둘, 세 군데 중에 하나 앉을 거라고 보면 그럼 B는 A가 한 군데 앉았으니까 아무 데도 못 앉고요. 거기 못 앉고요. 지가 앉았던 자리에도 다시 앉지 않기로 했거든. 그 자리가 3개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 경우의 수가 A, B 둘 다 본인이 앉았던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 분모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 상관없이 A, B 두 명이 5자리에 앉는 거잖아. 그냥 OP 이렇게 생겼겠죠. 나머지 A 자동차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앉는 건 확률 입장에서 보면 1이야. 그냥 전 사건이니까. 분모도 3팩이고 분자에도 3팩 들어갈 거니까 어차피 약분 될 거잖아요. 그죠? (144번) 4개의 팀이 리그전을 할 건데 총 경기 수는 몇 개예요? 저기요? 총 경기 수는 몇 개예요? 6개. 왜? 4시 6명이 있고 경기할 거야. 경기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4시이잖아요. 4팀 중에 2팀 골라서 한 경기씩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전체 경기의 수는 6경기고요. 그 말은 전체 승패를 합치면 6승 6패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죠? 근데 지금 한 팀당 경기는 3번 할 거니까 전승팀이나 전패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3승팀이 있거나 3패팀이 있거나 하거든요. 3승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3패팀이 있는 건 아니에요. 6승을 나눠 가지면 되니까 얘가 3승, 1승, 1승, 1승 이럴 수 있잖아. 그죠? 3패도 3패 하면 얘가 1패, 1패, 1패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하라는 거겠죠. 전승팀이 있거나 전패팀이 있거나 하니까 전승팀이 있을 확률에다가 전패팀이 있을 확률을 더하고 전승 전패가 다 있을 확률을 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3승하는 전승팀이 있을 확률부터 구해보면 표를 아예 그려볼까요? 뭐 각자가 나랑 내 자신이 경기를 붙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팀이 이겼다고 보면 A가 B한테도 이기고 여기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도 이기고 여기도 이기죠.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지는 게 되겠죠. 이렇게. A가 B한테 이겼으니까 B는 A한테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승팀이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 확률을 구하세요니까 나머지는 신경 안 쓸 거란 이야기잖아. 이기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럼 A가 경기하는 3경기는 A가 다 이겼으면 좋겠어.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나머지 3경기는 그러든지 말든지 8분의 1이네요. 그럼. 이 표가 오히려 혼란스러운가? 저기 남은 3자리가 응. 승이거나 패거나 상관없다고 해서 바꿔준다고 생각해요. 그죠? 뭐가 없는. 그러니까 표를 생각하지 말고 전체 이기는 팀 A가 전승을 한다고 보면 A 입장에서는 3경기를 다 이겨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럼 나머지 경기는 신경 안 쓸 거란 이야기예요.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확률 입장에서 보면 1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전체 전승팀이 있다는 건 내 팀 중에 한 팀 골라서 그 한 팀이 3경기 다 이겼다는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신경 안 쓸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 저거지 뭐. 오케이? 전패팀이 있대요.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죠. 네 팀 중에 한 팀 골라서 얘는 다 졌어. 이 얘기하는 거지. 어? 아니 그리고 빼야죠 이제. 전승 전패가 다 있는 경우를 빼야죠. 그럼 뺄 건데 뭘 뺄 거냐면 일단 네 팀 중에 한 팀 골라가지고요. 얘는 다 이기는 거고요. 그럼 남아있는 세 팀 중에 한 팀 골라서 걔는 다 져야죠. 남아있는 세 팀 중에 한 팀을 골라서 다 질 건데 이미 한 게임 졌잖아요. 여기서. 한 팀이 다 이겼으면 걔랑 붙은 한 게임은 이미 졌다고 결판이 났잖아. 남아있는 게임 중에 얘가 두 번 져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신경 안 쓰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요 2분의 1의 세제곱이 아니라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거 자리 바꿔서 앉는 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확률 계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그거는 그냥 확률 입장에서 보면 1이에요. 오히려 고맙지. 경우의 수는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근데 얘는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질 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그건 확률 입장에서 보면 1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8분의 5인가요? 네. 8분의 5. 엥? 151번은 뭐야? 왜? 이건 (1, 2, 3, 4가 1, 2, 3한테 갈 거고요. 아 이렇게 쓸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F1이 2 이상이거나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거나. 그죠? 응. 그래서 이거 확률 구하시니까 얘도 또는이네요. 이거랑 이거 둘이 더해서 겹치는 거 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부터 생각해 보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4제곱이네요. 그죠?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2, 3, 3, 3. 아니 F1만 2 이상이라며.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가도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지. 이거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뭐예요? 그냥 3분의 2로 끝나겠네요.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거니까. 오케이? 얘는요? 이거 구하는 방법은 얘도 역시나 결국 치역의 개수가 3개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랜덤하게 갔다가 2개씩 가는 거 빼고 하나씩 가는 거 빼도 되고, 아니면 이건 정의역의 원소 고작 4개밖에 안 되니까 이걸 세조로 분할하는 게 훨씬 빠르죠. 이거 세조로 분할하는 경우수 몇 가지 있어? 4C 2밖에 없죠. 2개 하나하나로 분할되는 경우밖에 없잖아. 이 경우의 수를 세보면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니네 둘이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면 조가 3개로 편성이 됐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골라가야죠. 이래야 치역이 공역이랑 같아지는 거잖아. 이걸 뭘로 나눈다고? 이거로 나눈 게 얘가 될 거라고요. 그럼 이거 2개 다 만족하는 건 어떻게? 2개 다 만족하는 거 찾아서 빼야 되잖아. 아씨, 그게 귀찮은 거구나. 세조로 나눴고. 그럼요. 1, 2, 3한테 가야 되니까. 2개 다 만족하는 건 F1이 2 이상이면서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돼. F1이 약간 걸리적거리는 거니까 그럼 F1이 혼자 갈 때랑 누구랑 짝지어 갈 때로 나눕시다. 어차피 조 3개로 분할해서 나갈 건데 얘가 지 혼자 가는 거랑 누구랑 짝지어서 가는 걸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F1이 혼자서 가는 거야.
1이 혼자서 누군가를 선택한다고 보면 2, 3, 4 중에 짝이 나와야 되죠. 2, 3, 4 중에 두 개 골라서 니네들이 짝지어 3, 4를 짝이라고 보면 1하고 2하고 3, 4가 갈 건데 1이 선택 먼저 하면 되죠. 2 이상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 그리고 남아있는 걸 둘이 나눠 가지면 되죠. 2팩 이렇게. 이게 F1이 혼자서 화살표를 차지하는 경우가 될 거고요. F1이 누군가 짝을 지어서 갈 거야. 그럼 2, 3, 4 중에 한 놈 골라야죠. 예를 들어서 2를 골랐다고 보면 이렇게 둘이 이제 한 조가 된 거라고. 그럼 얘네 둘이 2, 3 중에 하나 골라갈 거고요. 남아있는 거 두 개가 두 개한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 하시면 이게 우리가 빼야 될 경우의 수가 될 거다. 그 얘기인 거지. 자, 멍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얘는 그냥 1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러면 된다고요. 얘는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역에 있는 원소 4개를 3개의 조로 분할을 하면 되고 그 3개의 조가 1, 2, 3한테 하나씩 간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얘를 3개의 조로 분할하는 건 조의 인원수부터 생각해보면 2개, 1개, 1개로 나눠지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4시 2만 하면 된다는 거야. 4개 중에 2개 뽑으면 니네 둘이 한 조하고 남는 거 하나하나는 각자 조가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3팩 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 얘 또는 얘니까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뺄 건데 겹친다는 건 얘가 2 이상이면서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돼. 즉 조가 3개로 쪼개져야 돼. 그래서 바로 생각할 수 없어서 뭐 했냐면 F1이 걸리적거리니까 F1이 혼자서 화살표 딱 하나 보내는 거랑 F1이 다른 누군가랑 짝이 돼서 보내는 경우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고요. F1이 혼자 가기로 작정했으면 아이디어는 이거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를 3개의 조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3개의 조로 분할할 때 1이 혼자서 조가 되느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조가 되느냐를 보겠다는 거고 1이 혼자서 조가 되는 경우라고 치면 남아있는 2, 3, 4 중에서 2개를 묶어서 한 조가 돼야 돼. 그래야 총 3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셋 중에 2개를 뽑아서 한 조로 만들고 그럼 조편성은 끝났으니까 분배를 하면 되는데 분배할 때도 그냥 3팩이라고 하면 안 되고 1은 2 이상한테 가야 돼. 1이 2, 3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애들끼리 알아서 그냥 가져가면 된다고 2팩토리얼로. 밑에는 F1이 누군가랑 짝을 지어서 갈 거니까 1의 짝을 구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F1이랑 F1의 짝이랑 그 둘은 2하고 3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야 돼요. 2보다 어쨌든 커야 되니까. 그럼 남은 2개가 남은 2개한테 알아서 가면 되니까 2팩 이러고 끝난다고요. 근데요, 그 F1을 2라고 고정해놓고 개수를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그 혼자 가면 어. 그게 안 나는데 F1이 2라고 정해놓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F1이 2한테 간다고 정하면 똑같은데 2, 3, 4가 1, 3한테만 나눠서 가도 되고 1, 2, 3한테 나눠서 가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F1이 2한테 간다고 보면 F1이 2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2, 3, 4가 1, 3한테만 나누어 가는 경우는 2의 세제곱에서 2를 빼야 되고요. 2, 3, 4가 1, 2, 3한테 가는 경우면 이렇게 생겼겠죠. 오케이? 근데 이게 F1이 2한테 가는 경우니까 3한테도 갈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찾아도 되네요. 아, 이것도 괜찮은데? 얘나 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지. 얘도 12, 12, 24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거지. F1을 먼저 정해주는 거라서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개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조편성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아무튼.
됐나요? 69번. 여섯 개의 숫자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이웃한 2장의 카드 중 왼쪽 카드에 적힌 수가 오른쪽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큰 경우가 한 번만 나타난 예이다. 1, 2, 4, 3, 5, 6이래요.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건데 이웃한 2장의 카드 중에서 왼쪽에 적힌 수가 오른쪽에 적힌 수보다 큰 경우가 한 번만 나타날 확률 한번 구해봐라 합니다. 뭐 전체 경우는 6장 배열하는 거니까 600일 거고요. 순서가 뒤집어졌다는 이야기다. 그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진 경우 하나를 골라보세요거든요. 어쩌면 좋을까? 뭔가 한 방에 딱 안 나올 것 같긴 하고요. 얘도 좀 분류를 해야겠죠? 누가 삐딱선을 탈 건지를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건 그냥 그냥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말 안 듣는 새끼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놈이 누구인지 고르면 되지.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듣는 게 5야. 얘가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럼 이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 되죠.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야?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볼 거예요. 물론 원래는 여기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5가 삐딱선을 탄 게 아니라 6이 삐딱선을 탔다고 생각할 거예요. 6이 삐딱선을 탄다고 치면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군데예요? 하나, 둘, 셋, 넷, 5군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야. 5가 삐딱선을 타겠다는 건 5가 이런 데 껴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얘는 커지고 커지는데 작아지고 커지고 커지는 거니까 여기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누가 삐딱선을 탈 건지를 생각해 볼 건데 2가 삐딱선을 탄다고 치면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3이 삐딱선을 타면 2군데 있죠. 4는 3군데, 5는 4군데, 6은 5군데. 다 합치면 몇 개야? 15개? 밖에 없어? 맨 된 거야? 답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렇구나. 5가 삐딱선을 탄다고 쳐서 5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봐도 2가 아닌데?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5가 나쁜 짓을 할 거야. 그래서 5를 여기다 넣을 건데 1이 꼭 여기 안 있었고 여기 있어도 되잖아. 그러네. 에이씨, 다시 해야 되네. 다시 2분 전으로 돌아가. 선. 어쩌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5가 삐딱선을 탄다고 치면 5를 제외한 나머지 5보다 작은 게 여기서 출발을 하긴 할 건데 이 앞에 있는 애들끼리 그냥 대소가 정해져 있는 거고 뒤에 있는 애들끼리도 대소가 정해져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1이 꼭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있어도 된다고. 그지? 5가 삐딱선을 탄다고 쳐도 5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항상 순서대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왼쪽 애들, 오른쪽 애들이 순서대로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럼 얘는 분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기요. 뭐 아무도 안 풀었어? 손으로 다 세? 손으로 다 세? 손으로 세기. 잠깐만. 6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손으로 세 괜찮아요. 나쁠 것 같은데요. 부동호가 5개 들어가잖아. 하나가 뒤집어진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열하려면 누구에서 뒤집어지는지를 가지고 진짜 손으로 다 세야 돼. 너무 많잖아, 근데. 아니면 어. 그냥 숫자 하나를 정해서 그 앞에 숫자가 몇 개일 건지 정하면 숫자 하나를 정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 만약에 4가 온다고 하면 응. 그러니까 이 앞에 숫자 몇 개일 건지를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자, 삐딱선을 타기를 4가 삐딱선을 탄다고 쳐봐요. 그럼 4라는 녀석이 범위라고 보면 이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게 1이나 2나 3 중에 하나가 올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보면 남아있는 숫자는 4 다음에 뭐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마찬가지일 텐데 예를 들어서 4 다음에 1이 왔다고 봐. 그럼 남아있는 숫자들은 크기 순서대로 배열이 돼야 편하네. 한 세봐요. 아 진심으로? 좋았어 좋았어. 순서대로 별로 안 되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게요. 어차피 두 개를 깼을 때 무조건 이쪽보다 작아야 되면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아니에요 이게? 그 발레가 뭐가 있는데요? 아니 발레가 뭐가 있는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1이 꼭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도 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2, 3, 5, 6 이러면 되잖아요. 진짜 손으로 다 세? 어이씨. 야 이거 참고로 분자에 올라갈 숫자가 뭐냐면 57이야. 아 그래요? 그치 나오잖아요. 아 세다 보면 좋았어. 그럼 2, 3, 1, 2, 3, 4, 5, 6 해봐 그럼. 누가 2 나쁜 놈 2야. 그럼 2 다음에 1이 오는 거잖아.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럼 남는 숫자가 3, 4, 5, 6이거든. 3, 4, 5, 6은 어떻게 와야 돼? 아무렇게나 와도 되는 거야? 3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4, 5, 6 다 안 되잖아. 3, 4, 5 여기밖에 안 되네? 그거 하나밖에 없네?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건데 만약에 왼쪽에 오는 큰 수가 3이라고 하면은 3보다 작은 수가 1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 2 중에 한 개 선택하는 거, 두 개 선택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열하면은 2C 1 더하기 2C가 되고 그 다음 숫자도 똑같은 식으로 3C 1. 다시 이해 못했어. 그러니까 그 왼쪽에 오는 큰 숫자가 어. 3이라고 하면은 3보다 작은 숫자가 1, 2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네. 그러면은 그 3의 오른쪽에 올 숫자를 선택하는데 그 1, 2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2C2라고 두 개 선택해서 2C2. 이 C는 뭔데? 그러니까 1, 2가 3, 1, 2 이렇게 오는 게. 그럼 내가 3일을 고르는 게 똑같은 거 아니야? 좀 겹칠 수도 있죠. 3, 1이 왔어. 3, 1이 오면 어떻게 했다고? 3, 1이 오면은 그 2가 3 옆에 있겠죠. 3 왼쪽에. 왜 여기 쓰면 안 돼? 아 그건 따로 셀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3, 1이랑 3, 2랑 3, 1, 2를 하겠다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숫자들은 그냥 순서대로 올 거잖아요. 이 뒤로? 네. 그러니까 3, 2라고 쳤을 때 1, 2를 그냥 다 일일이 배열하겠다는 거잖아. 네. 그리고 그 다음 숫자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하면 규칙이 생겨가지고 1C 그리고 2C 1 더하기 C 그리고 3C 1 더하기 3C 2 더하기 3C 3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2가 삐딱선을 타면 2 다음엔 1이 오는 거고 3, 4, 5, 6은 2 뒤에 오는 경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여기 못 오니까. 이 경우는 그냥 3, 4, 5, 6으로 경우 하나 있는 거고 3이 만약에 삐딱선을 타는 거면 얘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게 1하고 2니까 1, 2까지 다 한꺼번에 배열하는 경우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3, 1, 2가 올 수도 있고 3, 1, 2 이렇게 올 수도 있고 3, 1, 2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래야 삐딱선을 탄다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4, 5, 6을 배열을 하자면 4는 여기 못 가잖아. 5, 6 다 여기 못 가기 때문에 4, 5, 6은 여기밖에 안 되고 얘는 마찬가지지. 4, 5, 6 여기밖에 안 되고 얘는 마찬가지지. 4, 5, 6 여기밖에 안 되네? 그럼 세 가지가 있는 거야? 4 경우도 똑같이 3C 1 4 2, 3, 4, 5, 6, 1이면 안 돼요? 2, 3 앞에 있는 다 쓰고 2, 3, 4, 5, 6, 1? 그럼 얘는 6이 삐딱선을 타는 거지. 이거 6에 가서 세야죠. 4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뭐라고? 4C 1 더하기 4C 2 더하기 4C 3 더하기 4C 4 4C1? 왜 4C1이지? 3이요 3C 1, 2, 3 중에 한 놈을 골라서 옆에다 박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3을 골랐어. 2를 골랐어. 그러면 1하고 3이 남았어. 그럼 걔네는 여기 온다고? 네. 나머지 뒤에 갈 거고? 네. 1을 골라도 마찬가지인가? 남아있는 애들은 앞에 올 거고 나머지는 뒤에 5, 6에 갈 거고 4에다 3을 골라도 마찬가지 1, 2는 여기 갈 거고 나머지 뒤에 갈 거고 거기다 2개를 넣는다 해도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C1이고 요 뒤에 2개를 넣는 경우를 생각한다고? 네. 순서대로 그럼 1, 2가 들어가든지 1, 3이 들어가든지 2, 3이 들어가든지 남아있는 숫자 하나는 앞에 올 거고 나머지는 뒤에 갈 거고 뭐야? 3C2야? 그 뒤로 세 숫자가 오는 거면 3C3이라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3, 3, 1이면 7이야? 네. 5면 이거 다 해야 돼? 귀찮네. 5가 삐딱선을 타는 거면 답이 맞는지를 먼저 볼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15? 6이 삐딱선을 타는 거면 31? 10? 5에 57. 맞아? 오, 좋았어. 자, 내가 받아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해설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답은 맞았으니까.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 삐딱선을 타는 녀석을 결정을 할 거고 그래서 노가다를 하긴 하는데 하다 보니 이런 규칙이 있더라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4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보면 4가 삐딱선을 타겠다는 건 요 뒤에 오는 녀석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요 뒤에 오는 녀석 한 놈만 문제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딱히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올지가 정해지면 나머지 애들은 자리가 대충 정해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2, 3 중에 하나를 정할 건데 4 다음에 바로 1이 오거나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만 딱 오는 경우라고 치면 4 다음에 1이 왔다고 치면 2하고 3은 이거보다 앞에 가야 되고 5하고 6은 이거보다 뒤에 가야 돼. 4, 2라고 정해지면 4보다 작은 숫자가 원래 1, 2, 3, 3개인데 그 중에 2가 여기 오기로 정했으니까 남는 1하고 3은 앞에 가야 되고 4보다 작은 애들은 큰 애들은 뒤에 가면 된다고. 4, 3이 왔으면 1, 2는 이 뒤에 갈 수가 없잖아. 여기 가야 되고 1, 2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4 뒤에 1, 2, 3 중에 하나가 오기로 작정을 하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 그럼 나머지 애들은 알아서 앞에 가든지 뒤에 가든지가 정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4 뒤에 4보다 작은 녀석 1, 2, 3 중에 2개가 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4, 1, 2도 있고 4, 1, 3도 있고 4, 2, 3도 있어. 근데 4, 1, 2 같은 것도 보면 4보다 작은 숫자가 원래 1, 2, 3, 3개였는데 1, 2를 이렇게 배열할 2, 1은 안 돼 당연히.
1, 2를 이렇게 배열하면 3이 갈 수 있는 데는 여기 가는 거야. 3이 여기 오는 건 이따가 세 자리 비어 있을 때를 할 거란 이야기거든. 그래서 1, 2를 쓰면 4보다 작은 애 중에 작은 애 중에 두 개를 뒤에다 깔면 남는 하나는 앞으로 갈 거고 원래 큰 5, 6은 그냥 뒤에 와서 붙는 거고 4보다 작은 1, 2, 3 중에 두 개를 여기다 깔았으면 남는 하나는 앞에 가는 거고 나머지는 뒤에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얘도 3C2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4 뒤에 4보다 작은 게 다 와서 붙는 경우면 3C3으로 한 가지 경우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에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3C3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네. 이 말이 맞지? 그래서 누가 삐딱선을 타는지를 가지고 분류를 하긴 하되 그걸 가지고 규칙을 파악을 해보자면 5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5보다 작은 숫자 4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5보다 뒤에 오느냐를 정해주면 나머지 애들은 5보다 앞에 가고 뒤에 가고로 끝난다. 1, 2, 3, 4 중에 하나 골라서 얘를 5 바로 뒤에 갖다 붙이면 그 외에 나머지 3개는 앞에 가서 붙고 남는 건 뒤에 갈 거고 5보다 작은 4개 중에 2개를 5 뒤에 배열할 거라고 치면 얘네들의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미 그럼 5보다 작은 4개 중에 2개를 뒤에 깔았으면 남는 2개는 앞으로 가고 원래 5보다 큰 6은 저 뒤에 갈 거고 5보다 작은 4개 중에 3개를 5 뒤에 놓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는 앞으로 가고 이 3개는 지들 알아서 순서대로 줄 설 거고 6은 저 뒤에 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5 뒤에 오는 거고 6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근데 뭐 6의 경우야 6 뒤에 하나 오냐 2개 오냐 3개 오냐 4개 오냐 5개 오냐니까 얘도 6C1부터 6C6까지 더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것도 이거 다 더하는 거 숫자 얼마 안 되지만 계산을 하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죠? 2의 세제곱 빼기 1. 얘도 마찬가지. 숫자 계산은 2의 4제곱 빼기 1 하는 거야. 얘도 계산하자면 뭐예요? 2의 5제곱 빼기 1이 되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알죠? 이항 정리할 때 하는 거야. 5C0부터 5C5까지 더하면 2의 5제곱. 근데 5C0이 없으니까 1 빼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뭐라고? 30 뭐? 57이라고? 그래서 6의 6 팩토리얼 분의 57. 240분의 190입니다. 우미 좋아요. 좋네요. 마지막이었어? 104번. 이 104번. 각 면에 1, 1, 2, 2, 2, 2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고 6번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에 있는 수를 AN이라고 할 때 아하 A1, A2, A3 다 더한 거랑 A4, A5, A6 다 더한 게 이렇게 생길 확률 이거일 때 A1, A4가 1일 확률 조건부 확률이네요. 그러면 일단 각자에서 A1, A2, A3 더한 거랑 A4, A5, A6을 더한 게 얘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인데 뭐 AN이라는 건 1 아니면 2일 거고 1이랑 2인가? 그죠? 1이 나올 확률이랑 2가 나올 확률 자체는 AN이 1일 확률이랑 2일 확률은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저거부터 일단 구해야 되네요. 저게 분모에 들어갈 확률이니까. 그지? 이건 어때?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지겠죠? 얘랑 얘는 같겠죠? 그럼 얘를 구해서 빼가지고 반띵하면 되겠죠? 그죠? 같을 확률은 뭐 다 111이든가 1, 2개, 2 하나든가 1 하나, 2 2개든가 2 3개든가 그지? 셋 다 같을 확률을 구해보면 좌변 우변이 같을 확률 좌변 좌우 셋 다 1이 나올 확률이면 셋 다 1이면 3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근데 얘도 똑같이 그렇게 생겨야 되잖아?
아이 귀찮게. 이렇게 생겼고요. 1 두 개에 2가 하나 나오려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3분의 1이랑 두 개는 3분의 2의 제곱이야. 근데 이것도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또 제곱이고요. 세 개 중에 두 개 골라서 이제 1이 두 개고 2가 하나 나올 건데 이거 우변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도 3분의 2만 3개 나오는 게 똑같이 이렇게 생겼겠죠. 미안해. 그래서 분모는 다 3의 6제곱이네요. 분모 3의 6제곱으로 통일을 해보면 분자는 저 앞엔 1이고요.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4의 제곱이네요. 왜 이러는 거야? 맞아? 4, 3, 12. 그죠? 그 다음 거는요. 얘도 마찬가지네. 아니지, 미쳤나 봐요. 36이죠. 그 다음 건 또 64? 이렇게 생겼네요.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냐? 안 되네. 왜? 다 더하면 얼마요? 245? 그러면 204.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얘들아. 245 분모는요? 729? 그래서 얘가 둘이 같을 확률이에요. 그럼 1에서 이거 빼서 절반 치면 분모에 들어가는 거네요. (729에서) 빼면 484? 냐? 그러면 이제 분모에 들어갈 확률은 729분의 242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분모에 들어갈 확률이네요. 그죠? 분자에 들어가는 건 F1이랑 F4가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걔네 둘은 둘 다 1인 거니까. 물론 3분의 1은 고려해야겠지만 똑같죠. F2 더하기 F3이 F5 더하기 F6이랑 같을 확률을 빼가지고 반띵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3분의 1을 9분의 1을 곱하면 되죠. 다시 분자에 누가 올라가야 돼? 얘도 1이고 얘도 1이면서 이런 분응호잖아. 그러니까 어쩔 거라고? F2 더하기 F3이 F5 더하기 A5 더하기 A6 이럴 확률을 구할 거야. 여기에다가 A1도 A4도 1이야. 이거 하는 거잖아. 이거 확률 3분의 1, 3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확률을 구한 다음에 3분의 1,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확률 어떻게 구할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 경우는 이렇게니까 전체에서 둘이 같은 경우 빼가지고 반띵한 다음에 9분의 1을 곱하면 된다고요. 싫으면 경우를 다 나눠서 푸시고 보다는 낫지 않을까? 산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시고요. 진짜 120원 해야 돼?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거 해봤는데 그냥 다 손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를 다 나누는 거야. 첫 번째 시행에서 뭐 나왔는지에 따라서. 87번 F87번 이건 뭐지? 얘도 아이디어만 던져주면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 흰 공, 검은 공이 10개 이상 있대. 그냥 많다는 이야기예요. 넉넉하게 있고 주사위 던질 건데 5 이상이면 흰 공 2개, 4 이하면 검은 공 1개. 그러니까 흰 공은 2개씩 나오고 검은 공은 하나씩 나온다는 거야. 확률은 다르지만. 근데 5번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흰 공 10개고요. 반대로 재수 없으면 검은 공 5개고요. 중간중간에 섞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행하고 난 후에 흰 공, 검은 공의 개수를 AN, BN이라고 하면 더해서 7 이상이래. 그러니까 공의 개수만 생각해 보면 적으면 5개, 많으면 10개까지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있을 수 있죠. 그지? 그러니까 5개부터 10개까지가 가능한데 7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분모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전체에서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를 빼시면 되죠. 그게 7 이상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런데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AK랑 BK랑 같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았으면 좋겠대요. 총 5번을 꺼낼 건데 흰 공의 개수랑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아지는 순간은 예를 들어서 검은 공이 2개씩이죠. 흰 공이 2개씩이구나. 흰 공은 2개씩 나올 거고 검은 공은 1개씩 나올 건데 2개의 개수가 같아진다는 건 얘는 짝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개인 경우가 존재하면 좋고 얘가 4개인 경우가 존재하면 좋은데 4개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시행의 횟수가 총 6번이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2번 나오고 이건 4번 나오는 거니까 6번을 시행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6개, 6개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되죠? 5번밖에 시행을 안 한다고 했고요. 흰 공 개수, 검은 공 개수가 같아지는 순간은 언제밖에 없냐면 흰 공 2개를 한 번 꺼내고 검은 공 1개씩 2번 꺼내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아하.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알아서 꺼내면 되죠. 그래서 3회차까지의 시행을 두고 봤을 때 흰 공 나오는 거랑 검은 공 나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흰 공은 2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표시할까요? 얘네들 알아서 배열하고 나서 그 뒤에 오기를 흰 공만 이렇게 나와도 되고 흰 공이랑 검은 공이 한 번씩 나와도 되고요. 대신에 검은 공 이렇게가 나오면 안 되죠. 이러면 공의 개수가 6개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에 올라가야 되는 건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순간이 있어야 돼. 이거 그냥 막 배열하면 안 돼요. 통째로 배열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잘라서 배열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 순간에 흰 공, 검은 공의 개수가 같을 수 있으니까. (92번) F92번.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서 상황을 파악을 해보면 상자 A에는 빨간 공 하나랑 흰 공 2개가 이렇게 들어있고 상자 B에는 빨간 공 2개랑 흰 공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인데 갑은 의리 모르게 두 상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 그 상자에서 공을 한 번에 1개씩 5번 꺼냈대요. 상자는 한 번 선택하는 거고 거기서 공을 5번 꺼냈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을은 갑이 꺼낸 공에서 빨간 공이 나온 횟수를 세가지고 어느 상자에서 선택했는지 판단하기로 했는데 3번 이하로 나왔으면 A를 선택했다고 할 거고 4번 이상 나왔으면 B를 선택했다고 할 거래. 그래서 갑이 상자 B를 실제로 선택을 했는데 을의 판단이 틀렸다는 건 갑이 상자 B를 선택했는데 을이 갑이 상자 A를 선택했다고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빨간 공이 3번 이하로 나왔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 분모에 누가 들어가요? 갑이 상자 B를 선택하였을 때,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상한데? 아니 이거는 2분의 1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갑이 상자 B를 선택했고 빨간 공이 3회 이하로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조건 방률이 아니고
그냥 곱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삼회 이하로 나왔으니까 3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1번 나오거나 빵번 나오거나인데 그건 귀찮으니까 4번 나오거나 5번 나오거나를 찾아서 빼시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분모가 의리 판단이 틀린 게 아니잖아. 아직 엄밀히 따지면 갑이 상자 B를 선택하는 게 분모고 분자는 갑이 상자 B를 선택했는데 의리 틀렸다고. 그럼 그 2분의 1은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의 갑이 상자 B를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상자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는 2분의 1이잖아. 갑이 상자 뭐라고? 의리야? 갑이야? A를 저거 뭐야? B를 선택하는 거니까. 갑이 상자 B를 선택한 상태에서 의뢰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 전체가 분모잖아. 근데 분자는 뭐야? 갑이 상자 B를 선택했고 의리 틀렸다고요. 갑이 상자 B를 선택한 건 이미 확정이 된 거고. 그럼 틀렸다는 건 갑이 A라고 외쳤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건 안 할래. 22번. 그냥 해.